안녕하세요.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군사 안보에 대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오신트 레이더 시간인데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정보 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데일리 디펜스로 복원했습니다. 아침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 이름은 데일리 디펜스이고 오후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 이름은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군대에서 매일 방송되는 군사안보 뉴스 프로그램의 공통 이름은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주말 분석 프로그램인 디펜스 TV와 위클리 디펜스는 현재 별도의 분석 프로그램이며 새벽과 데일리 디펜스에서 매일 제공되는 뉴스입니다. 오후에는 CUSA TVN의 안보 뉴스와 국방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워싱턴 레이더라는 이름을 버리고 데일리 디펜스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중국이 작년에 공격했습니다. 원잠이 사고를 당했는데 서해에서의 침몰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칭다오 다드에서 발생하여 5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대만에 나타났습니다. 홍보된 핵잠수함이라서 오랫동안 다른 배가 와서 이런 말을 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지속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잠수함 전문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최신형 039C형 잠수함입니다. 위안급 잠수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누군가가 들어와 물속에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건설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중국에서 계속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N과 주요 외신들이 부통령 해리스와 전 대통령 트럼프의 경쟁을 범죄자 대 검사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흥미롭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CNN은 해리스가 자신이 검사로서의 경력과 트럼프의 범죄자 경력을 비교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해리스는 전직 검사이고 트럼프는 현재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그를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네, 저는 전직 검사이고 지금은 다시 검사입니다. 그가 여당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신계주 민주당 지도자들이 모두 부통령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투표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거의 확실히 부통령 해리스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경쟁은 우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트럼프와 함께 있을 때 약간의 중요한 이점이나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6월부터 7월까지는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7월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사임하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바이든이 사임한 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CB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3%. 네, 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무승부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차이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NPR PBS는 여기서 트럼프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1%, 2%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 전에 그 저격이 일어났습니다. Dưới đây là bản dịch của đoạn văn tiếp theo bạn đã cung cấp sang tiếng Hàn.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5%와 3%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이제 해리스와 함께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두 자릿수로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곳의 상황이 매우 긴장된 상태라고 말하며 주요 언론들은 해리스를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이 이렇게 대거 등장하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독일 정부가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가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안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현재 오존층 방어에 1조 원의 국방기여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국방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의 2%가 아니므로 3%로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제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총리 대응팀을 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장관 제인테는 7월 22일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결국 그렇게까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 또는 주말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에덴을 막을 것이고 결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모든 것이 완료된 후 전쟁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VIP 수송기, 이스라엘 VIP 수송기, 시온의 날개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25일이고 그 후 인질 협상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권 여당이 공개한 바와 같이 여당 내 일부 사람들은 인질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강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숨통이 트였다. 이번 작전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F-15 및 F-35 전투기 2대가 투입되었고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티족도 완전히 둘로 나누어 텔아비를 공격했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후티족이 그 일을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아니라 후티족이 드론을 조종해 텔아비를 공격했을 때 이집트가 시다이 반도를 통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현재 호와 이란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파벌과 아비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파벌이 이스라엘이 2006년에 중단된 M163VADS와 같은 구식 방공 시스템을 대거 복원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전선, 즉 북부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는 장비, 발칸반도, 스팅어를 장착한 장비이지만 레바논 전쟁 이후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2006년 전쟁, 그리고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왜 좋은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운이 있으므로 많은 방공 부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복원하고 북부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레바논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박단 정부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라며 갑자기 미쳐서 정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7월 21일 이란과의 군사 의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매주 한 번씩 시작하여 매월 항공 편수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신장의 위구르 수도인 우르무치입니다. 중국의 우르무치에서 시작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와 같은 고대이자 유명한 수도를 거칩니다. 도시를 지나 투크메니란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란은 불량 국가이고 중간의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상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 기차를 보내고 이 노선을 키를 통해 유럽으로 보냅니다. 키를 맞추려고 하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지아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거나 이와 유사한 곳으로 보내고 우크라이나로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지난 주말 3일 전 990명 1100명이 러시아군 150명이 사망하고 전차 7대가 파괴되었으며 18대의 어데이즈가 파괴되고 15대의 장갑차가 파괴되었으며 4대가 파괴되었습니다. 17대의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68대의 에이더가 파괴되었으며 10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 102대의 특수장비, 14대의 AD, 21대의 포병이 파괴되었고 22대의 야전 포병이 파괴되었습니다. 44개의 신한다 유닛이 파괴되었고 금요일에 라장 미사일이 파괴되었고 고정액 비행기 하나, 수호-25, 이제 서쪽 디오카에서 비행기가 격추되었고 드론 34대, 그중 2대, 1대는 3대. 그는 전과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117건의 전투가 발생했으며 적의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사령부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공격을 위해 군대를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프시 전선이 하르키우 바로 북쪽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르키 북쪽에서 군대가 이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르키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공격에서 러시아군이 2만 명이 사망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로스토프, 러시아 본토의 밀러 로버 공군기지에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공습은 다시 한번 붉은 폭발과 큰 화재를 일으켜 이 공군기지에서 탄약과 연료 저장고가 파괴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사용해 모로스 공군기지 34번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름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름처럼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34대의 소호 전투기 중 하나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밀레로 공군기지, 모로스 공군기지 등 여러 장소와 정유소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을 러시아 본토에서 수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는 5대의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대가 명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격추했다고 말하지만 벨로루시 국경 지역, 아마도 모스크바를 향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방향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비행기가 격추되었고 벨고로드 방향으로 비행기가 한 대 더 격추되었으며 로스토프 지역에서 비행기가 한 대 더 격추되었습니다. 그들은 10,000원의 드론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7대의 항공기가 아조프크림 반도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남쪽에서 8대의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5대가 격추되었으나 몇 대의 항공기가 명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명중했을 것입니다. 이는 교정 공장, 2개의 공군기지, 그리고 이렇게 폭발하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개량형 류진 76 수송기 모델이 1분 만에 고장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8대의 신 76MD가 있으며 그중 5대가 초과되었습니다. 그중 5대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착륙 장비가 사용할 수 없어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가 길어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와 군대의 모든 측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채용을 시작했지만 현지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가면 죽을 것이다. 러시아의 채용사무소는 약을 가져오면 10만 루블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연인 또는 다른 누구라도 친구나 친구만 데려와서 정리하면 그 사람에게 158만 원을 드립니다. 이는 충격적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의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에게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원 의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무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내나요? 트럼프는 끝낼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는 이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 거야. 이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만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주요 뉴스는 중국 잠수함이 다시 침몰한 것 같습니다. 봅시다. 7월 초 우리는 이란 반다 아바스 해군 기지의 끝에서 수리 중이던 전함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복되어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침몰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의례적 잠수함 제조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우창 조선소. 많은 워싱턴 언론들이 지난해 6월 조선소에서 잠수함이 전복되고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 어메리컨 세큐리티의 연구원인 탐 쇼거는 중국 공산당의 우창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덕분에 잠수함 침몰로 추정되는 사고를 둘러싼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슈거트 연구원은 5월 29일과 6월 17일 촬영된 우창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5월 29일 잠수함이 정박지에서 사라지고 4대의 크레인 바지선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치는 잠수함이 현장에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위치는 최근 중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잠수함 039C용으로 설계된 부두가 있습니다. 6월에 크레인 바지선이 나타났습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몇 가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크레인 바지선의 호이스트 위치에 그림자가 나타났으며 미국 군사잡지 더 워즈는 이 그림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그림자의 길이는 타입 039 잠수함의 길이와 비슷하여 조선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부두에 여러 대의 바지선을 배치하고 무언가를 인양하려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단위 내에서 무언가가 침몰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창 조선소는 03C형 잠수함을 새로 진수했으며 무언가가 침몰해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우창 조선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된 점점 더 많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최신형 잠수함 039C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9C형 잠수함은 스텔스 디자인을 자랑했지만 조선소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6월 12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레인과 바지선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여기서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는 잠수함 제조구역이며 이전 사진에는 잠수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레인과 바지선만이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지강이 아닌가요? 양지강은 조선소로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름으로 바다와는 달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만약 침몰하여 기름이 유출되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남쪽에 기름띠를 두었을 것입니다. 하류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크레인이 무언가를 인양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 잠수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최신형 디젤 잠수함이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확산되자 중국은 039C형 잠수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7월 19일에 039C형 잠수함을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렌젬의 홍보 전략이 대만 해역에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른 배가 다시 잠시 작동한 후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물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위 공격 장교가 타신다 선명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잠수함은
3번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왜 이런 잠수함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이는 탱크의 균형 파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균형을 잡기 위해 물을 채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잠수함 자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들어가 잠수함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건설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문이 열리고 물이 유입되면 잠수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잠수함이 침몰하게 됩니다. 이는 새롭고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그들은 이를 다시 말아먹었습니다. 7월 7일, 이란 반다 아바스 해군 기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셔엔너라는 구축함이 좋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전복되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고로 보이며 이는 작업자가 실수로 균형 탱크를 열거나 누군가 고의로 외부에서 균형 탱크를 열어 잠수함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나 이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중국이 관련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신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3대의 잠수함을 사고로 인해 잃었고 이 중 2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 중 하나가 완전히 손실된 상황입니다. 이는 1000조 원의 손실로 기결됩니다.